비밀은 바로 부엌에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한 번쯤 겪어봤지만 좀처럼 말하지 못하는 장면을. 한밤중 옆에 누운 아내는 고른 숨결과 따뜻한 천을 내뿜고 있지만 남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길을 주고 애써 보아도 그곳은 무력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라면 불타올라야 할 순간 부부의 결속이 절정에 달해야 할 순간이 오히려 부끄럽고 서글픈 정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이 당당히 일어서고 강인하고 자신감 넘쳤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 1년 전,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까? 저는 빈요이가 의사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명 남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를 안타깝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충 차로 마시거나 가끔 식사에 몇 조각 넣는 정도. 이런 방법은 그저 겉만 간질일 뿐 근본에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 올바른 양, 올바른 시점에 사용해야만 그 힘이 10배, 20배까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은 남성들이 수백만 원을 각종 보충제, 수입약, 비아그라, 마카 등에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갑작스러운 두통 같은 불쾌한 부작용뿐입니다. 결국 남는 건 차갑게 식은 침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김씨 64, 새 중학교 교장 출신,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소박한 행복을 누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곳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피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따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밤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남은 건 무력감과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을 지탱해주는 혈관에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호르몬이 줄어들면 아무리 약을 쏟아부어도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불꽃은 일어날 수 있지만 곧 꺼져버립니다. 진짜 해결책은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파란 알약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 올바른 조리법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어버린 화로가 다시 화산처럼 폭발하고 혈류가 뿌리까지 강력하게 솟구이며 여러분이 마치 20살 청년처럼 단단한 발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비밀 덕분에 단 몇 주 만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는 더 이상 외로움에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생각 한 뿌리가 어떻게 한방에서 과학 연구까지 생강의 진짜 힘,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생각이 남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간 속설일 뿐인지 이것이 제가 곧 밝히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오래전부터 전통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맵고 뜨겁고 따뜻한 성질, 그것이 생각의 핵심 특징입니다. 옛사람들은 생강의 기운을 보충하고 한기를 몰아내며 혈액순환을 자극한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생강 한 조각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더 빨리 흐르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겨울철 식탁, 찌개와 탕에 자주 등장하며 몸속에 숨어있는 불꽃처럼 추위와 정체를 이겨내는 힘을 주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생각에는 특별한 성분인 진저긴과 쇼가올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특유의 매운맛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오래된 찌꺼기로 막힌 관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진절은 그 찌꺼기를 강하게 씻어내는 물줄기와 같아 관을 뚫어주고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열리면 그곳은 더 이상 잠든 채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강하게 깨어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들은 생각의 신경계회까지 작용하여 욕망을 조절하는 중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생각은 단순히 기계가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는데 그치지 않고 뇌 속에서 욕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비아그라와 다릅니다. 비아그라는 전등 스위치와 같아 켜면 불이 들어오지만 끄면 바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생각은 아침 햇살과 같아 서서히 따뜻하게 데워주고 꾸준하며 몸에 충격을 주지 않고 불쾌한 부작용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등 스위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의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 증거가 결합하면서 생각은 단순한 부엌의 향신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활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이며 울퉁불퉁한 껍질과 매운맛 뒤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부부 생활의 만족을 위한 해답이 값비싼 처방전이 아니라 시장이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생각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국에 대충 넣는다면 효과는 향과 약간의 매운맛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생강은 진짜 신비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이 생각 사용법을 바꾼 것만으로 눈빛이 다시 빛나고 침실에서 진정한 남자로 불리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3가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생강으로 남성의 본능을 깨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실행 방식부터 사용 시기, 과학적 근거와 실제 체감까지 자세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오늘 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을 그대로 입에 먹는 것입니다. 얇게 싼 생강 한 조각을 관계 전약 1시간 정도 입에 머금고 있으면 따뜻함이 입에서 목으로 그리고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은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가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계를 깨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한 조각의 생각만으로도 피가 뜨겁게 돌고 호흡이 힘쳐지며 그곳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은 생각은 매우 매워서 입안이 화끈거릴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빠른 효과를 주지만 모든 분들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생강을 그대로 먹는 것이 너무 강하다면 2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생강채꿀과 레몬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차 안에 숨겨진 하나의 처방입니다. 얇게 선 생각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약분간 우린 후 꿀 한 숟가락과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마십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꿀은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며 레몬은 비타민 C로 무산화를 막아 혈관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합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지면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몸을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음료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복에 마시면 생강의 매운 성질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마셔야 몸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수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잔의 차는 마치 부드러운 다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신호이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3번째 방법은 바로 생각을 일상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한국식 식단과도 잘 어울리고 건강에도 좋은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때 생각은 더 이상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음식의 핵심이 됩니다. 비린내를 잡고 국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몇 조각 생강이 들어간 뜨끈한 미역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드가 풍부하고 피를 보강해주는 국물이 됩니다. 또 전통적인 삼계탕에 인삼과 달고기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더해지면 혈류가 더욱 원활해지고 몸이 속부터 따뜻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과 대파를 곁들여 생선을 찌면 맛은 깔끔해지고 영양은 고스란히 지켜지며 심장은 날마다 더 건강해집니다. 아니면 시금치나 청경채를 생각과 참기름에 가볍게 볶아 비타민을 보충하는 동시에 소화와 순환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두부국조차 몇 조각의 생강을 더하면 따뜻한 국물이 되고 두부의 단백질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어우러져 부드럽게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보셨죠? 생각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 매끼니 속에 있습니다. 단지 사용법을 바꾸기만 해도 익숙한 향신료가 부부 생활을 위한 비밀스러운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생각은 불꽃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남성의 본능을 조용히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생강의 효능을 잃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그런데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와 의사 생각을 많이 먹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라며 하소연하곤 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이라는 보물을 무용지물로 심지어 역효과까지 나게 만드는 반복적인 실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선하지 않은 생각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각은 되게 마르고 질기며 심지어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내부의 진저릴 성분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치 유효기간 지난 약을 먹는 것과 같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생각은 단단하고 껍질이 얇으며 향이 진하고 쭈글쭈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화학 처리가 된 생강을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일부 상인들은 생강을 오래 보관하거나 겉을 반짝이게 하기 위해 보존제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생각은 간과 신장에 해로울 수 있고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유기농 생강이나 시골에서 기른 생강을 권하고 최소한 사용할 때는 껍질을 깨끗이 씻거나 벗겨내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공복에 아침 일찍 생강차를 마시며 몸을 덮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속쓰림, 역류성 증상위 자극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전에 마셔서 몸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분 혹은 아내와의 관계 전 약 1시간입니다. 다음 실수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을 너무 오래 끓여서 중요한 성분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독한 술에 담가 과음해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신선하게 먹거나 뜨거운 물에 적당히 우리도해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생각을 꾸준히 먹지 않고 생각날 때만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조각 머금고 내일은 건너뛰고 다음 주에야 다시 떠올린다면 한 달에 한 번 산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혈관과 호르몬이 조절되려면 몸은 꾸준한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분명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신비의 약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수들 외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이 생각에 적합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경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남성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은 혈액을 물게 하고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약효를 바꾸거나 심지어 의도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강한 물줄기와 같아 혈관 속에 막힌 덩어리를 쓸어내립니다. 하지만 혈관이 이미 약하거나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강해진 흐름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분명히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더웨이초는 하루에 신선한 생강을 3g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정해졌을까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체내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결, 위산역류, 불면증, 심지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너무 믿고 매일 몇 뿌리씩 씹던 환자가 있었는데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도 전에 위장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셨죠? 과하면 결국 짐이 됩니다. 불도 적당하면 따뜻하지만 과하면 집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신의 몸에 신호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섭취한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위산이 계속 올라오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많이 먹을수록 빨리 효과가 난다는 고집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조절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 위장, 순환계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강한 남자는 단순히 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각은 즉각적인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마치 한 그루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물을 주고 내일은 거름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꾼다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잠시의 조급함이 남성을 되찾는 길을 위험한 길로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올해 67세의 실제 이야기, 작은 생강 뿌리가 가정을 구하다. 김 씨라는 환자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몹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사실 김 씨는 전혀 허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기계공으로 일하며 단단한 체격, 꿋꿋한 허리,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안아줄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기는커녕 고개를 돌려 모른 척 잠든 척을 했습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보충제, 수입 건강식품,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처음에는 결과가 괜찮아 보였지만 이후에는 몸이 지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내와 가까이 있고 싶을 뿐이지 병원에 실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찰과 상담을 마친 후 저는 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이나 나이가 아니라 주로 혈관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오래된 도로에 움푹 팽이 많으면 차가 원활히 달리지 못하듯 혈액도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피를 몰아줄 수 있지만 길이 막혀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때 저는 김 씨에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생각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사, 평생 생각을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약이라니요? 저는 곧바로 설명했습니다. 생각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삼도 제대로 다리면 신비의 약이 되지만 잘못 끓이면 그냥 비싼 무일 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 씨에게 몇 가지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매일 아침 꿀과 레몬을 넣은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저녁 식사에는 미역국이나 닭찜에 생각 몇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4g 그 이하로 제한해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주 후 그는 환난 미소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놀라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다시 나란히 누워 서로 간격 없이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뚜렷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남성 능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정의 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천 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때로는 해답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잠재된 힘을 깨울 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 비뇨의가 의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수백 아니 수천 번이나 반복되는 질문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걱정들이 단순히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명예 자신감, 가정의 행복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솔직하게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여러분은 보통 빠르고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하루 일주일. 하지만 사람의 몸은 스위치처럼 켜면 바로 불이 켜지고 끄면 꺼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생각은 비아그라처럼 몇 분 만에 억지로 혈류를 몰아붙였다가 피로와 두근거림을 남기지 않습니다. 생각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작용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꾸준히 사용한 지 3섬 4주쯤 지나면 뚜렷한 변화를 느낍니다. 불꽃이 갑자기 확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피어오르고 번져나가며 오래도록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는데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가 독단적으로 생강차를 과량 섭취했다가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합니다. 생강은 유익하지만 반드시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맹을 스스로 골칫거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심혈관 질환자도 생강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 몸은 마치 배관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배관이 막혀서 흐름이 약할 때 생강은 배관을 넓혀 혈액이 잘 흐르게 돕습니다. 하지만 한근 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생강을 추가로 먹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이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요. 생각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 쓰일 때만 그렇습니다. 생강차를 매일 마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섭취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5은 하루 생강 섭취량을 생강생 기준 4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꿀을 넣은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과용하면 속이 뜨겁고 식물이 올라오고 잠을 이루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레드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지만 한 병은 간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전에 생각을 씹으면 입안이 화끈거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화끈거림 자체가 생각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깨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꿀과 함께 씹어 불편함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얻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몇 초간의 매운 화끈거림은 온전한 남성으로서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만이 아니다. 남자의 힘에는 생활 습관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도 먹으면 바로는 알약도 아닙니다. 생각은 동반자이자 우리 몸이 원래 지닌 능력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불꽃입니다. 올바르게 꾸준히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몸이 결코 배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작은 불꽃과도 같다고요. 하지만 그 불꽃이 추극하고 쓰레기가 가득하며 산소가 부족한 집 안에 있다면 금방 꺼져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부엌에서 마른 나무와 은은한 바람이 함께한다면 불꽃은 활활 타오르며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촉매제일 뿐 생활 습관이야말로 남자의 힘이 오래 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세는 20세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시고 짠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몸이 바로 드러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입, 한 잔 술이 모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술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술을 과하게 마셔 남성 기능을 잃어버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테스토테론을 줄이며 발기 장애를 일으킵니다. 소통을 위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면 결국 생명을 깎아내는 칼날이 됩니다. 그 대신 채소와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늘려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혈관을 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굴, 조개, 새우, 게 같은 해산물은 테스토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아연을 공급합니다. 불꽃이 세차게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오래 방치된 기계처럼 녹슬러 갑니다. 운동은 단순히 심장을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음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헬스장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가지 단순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곳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첫 번째 운동, 케겔 운동, 골반 근육 수축과 이완제 앉거나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편안히 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지금 소변을 중간에 멈추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바로 그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 근육을 3초간 꽉 조였다가 3초간 풀어줍니다.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점점 확실히 느껴집니다.
익숙해지면 1세트에 15, 20회로 늘리고 하루 3세트를 하십시오. 이 운동은 은밀해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운전하면서 심지어 아내가 밥을 준비할 때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운동, 플랭크, 팔꿈치로 버티기. 바닥에 매트를 깝니다. 팔꿈치와 발끝을 땅에 대고 몸을 판자처럼 곧게 유지하세요. 배가 내려앉거나 허리가 휘지 않게 합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며 처음에는 시소초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3번 반복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20, 30초로 늘리고 최종 목표는 1분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매 순간에 사랑을 받쳐주는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가벼운 유산소, 전신 운동.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기 뿌리까지 힘차게 흐릅니다.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20, 30분 동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타십시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면 주 2, 3호에 가볍게 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기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케겔 15분, 플랭크 업분 거기 30분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의 값으로 먹힐 수 없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만 있으면 몸은 그곳에서 강력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셋째, 정신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는 남성 성기능의 최대이라는 사실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하며 잠을 못 이루는 남자는 인삼을 먹고 생각을 마시고 약을 써도 단단하게 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심장과 뇌를 우선시할 뿐 성생활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7, 8 시간 충분히 주무십시오. 최소한 15분은 깊게 호흡하며 조용히 앉아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환자에게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요. 그 결과 단 1달 만에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부부 관계도 더 끈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불씨이고 식사는 연료이며 운동은 파이프이고 정신은 대기와도 같습니다. 이내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남자의 불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순영한 지속적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때 부부의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줄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오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생각의 과학적 특성부터 올바른 조리법, 보조 운동, 피해야 할 실수까지 탐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건강과 남성의 기계,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열어줄 소중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돌봄을 기다리고 있고 혈관은 뚫리기를 기다리며 아내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서 강인함을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합니까? 왜 오늘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강 한 조각을 입에 물어보십시오. 생강 꿀차 한 잔을 타서 마셔보십시오. 국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되찾는 큰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결심했다면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기십시오.